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이 등장을 했고,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 x는 1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테스트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매트랩 예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m에 보시면은 이 녀석이 매스는 1이고 f는 1을 줘서 시간 t는 0에서부터 1까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x는 x0, 처음 초기 위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f 나누기 2m 곱하기 t제곱 해서 시간 플러스 그려봤더니 시간 t는 0일 때부터 1 사이에 위치는 어떻게 됐냐면 0에서 0.5까지 쭉 갑니다. 매스가 1이고 f가 1이기 때문에 가속이 쭉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가속되죠.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이게 시간이고 이게 x이기 때문에 여기가 t, 여기는 x니까 기울기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속도에 해당하겠죠. 속도가 지금 조금 높아졌다가 기울기가 조금씩 더 가속이 되니까 속도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기울기가 점점점 가파라지는 것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초까지 갔더니 0.5 갔고 2초까지 가면 대략 x는 1에서 멈추죠. 1.5초 정도 되니까 대략 2를 멈출 줄 알았는데 이거 문제가 생겼죠. 2초까지 계속해서 대입을 해보니까 계속 가속이 되면서 이 녀석은 x는 1이 아니라 2까지도 휙 하고 올라가 버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이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나오셨던 이 수식 그대로 적용하고 x0는 현재 0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x라고 하는 녀석은 m하고 f 각각 1 줬기 때문에 2분의 1 t제곱으로 점점점 가속이 돼서 멀리 가버리기만 하지 x는 1에 가서 딱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동력학적인 수식들, 이런 어떤 역학적인 수식을 가지고는 x는 2를 통과는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멈추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x는 무려 2까지 가 있고요. 시간 t가 2일 때 2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힘을 빼야 되겠죠. 한마디로 F를 계속 주고 있으면 계속 가속이 될 수밖에 없으니 얘가 빨리 가서 멈췄으면 좋겠고 F를 제거를 해야겠구나. 근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요. 여기에 매스 M이 있었어요. 매스 M이 F로 가속을 했고 걔가 여기 가서 딱 멈춰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힘을 주다가 딱 멈추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눌렀기 때문에 가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을 줘서 얘를 가속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힘을 제거를 하면 얘가 멈추지 않겠어요?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주 공간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속을 한 다음에 딱 가속을 빼버리면 마지막 속도를 토대로 해서 무한히 관성의 법칙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우주 공간 안에서는 그러면 가속을 한 다음에 멈추기 위해서는 다시 이쪽으로 F를 반대 방향으로 쏘지 않으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얘가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도대로 계속 갈 것이고 그럼 반대편으로 힘을 줘야 얘가 가다가 역분사해서 여기 가서 멈출 겁니다. 그럼 이 역분사의 컨셉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 데모 안에서 느끼실 거고요. F를 이쪽으로만 줘서 가속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반대편으로 힘을 줘야 얘가 거기 가서 멈출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라고 하는 컨셉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x는 1에서 멈출까? 방법은 역분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f를 반대로 걸어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예제에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물체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거운 거 들고 옮겨보시면 여기 가서 딱 멈추려면 처음엔 밀지만 그 다음엔 잡아당겨서 못 가게 마지막 순간에 딱 잡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도 필요하다는 컨셉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컨셉이 등장한 거예요.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컨셉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생물체들이 무언가를 움직여서 거기 가서 딱 멈추고 또는 특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이런 컨셉들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쉽게도 제어라고 하는 컨셉은 물리과들이 이런 문제를 잘 풀 것 같지만 물리 쪽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걸 잘 푸는 분 한 분도 못 봤고요. 물리 예를 들면은 특정한 학생들 자기는 역학이 재미가 있어서 물리를 하겠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과에서 물리학은 물리학을 다루기 때문에 고전역학의 일부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광학도 배우고 재료도 배우고 그리고 특히나 퀀텀 피직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배울 뿐이지 이런 실질적인 어떤 역학적인 분야들은 물리 쪽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 역학을 많이 다루는 거 전자기학으로 가면 전자공학에서 더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역학만 따진다면 기계공학 쪽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내가 특정한 만큼을 가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뉴턴이 화성의 궤도를 따질 때 화성이 가다가 멈추는 걸 따졌겠습니까? 안 따졌죠. 화성은 계속 도니까.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멈춰야 되는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물리 쪽에는 없고요. 그래서 공학 쪽에서만 이 제어라고 하는 컨셉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어는 기계과, 전자과, 그리고 한 개의 과가 더 있는데 뭐 지능로봇공학과도 포함이 되죠. 공학이니까. 그다음에 공학에서는 마지막 한 영역은 어디냐면 화공에서 배웁니다. 근데 화공은 반응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어라고 하는 컨셉을 배우지만 기계나 전자처럼 고속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컨셉에서 다루고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어공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공학 쪽 측면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보내고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이런 역학적인 분야들, 전자 분야를 통하거나 또는 말 그대로 힘역자를 쓴 역학에서만 제어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이고 전자과, 기계과에 한정되다 보니 좀 많이 아쉬운 영역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F는 MA를 쓰고 X는 아웃풋이 될 텐데 그 아웃풋이 1에 가서 멈추지를 않고 지나가 버리거나 또는 그 전에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1까지 못 갔다면 힘을 더 계속 줘야 되겠고요. 2를 넘어갔다면 반대쪽으로 F를 줘서 걔가 다시 1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컨셉. 바로 컨트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잡아야 될 때 여기 가서 멈춰야 되니까 피드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어서 피드백하거나 여기 가서 멈추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면서 가까워지니까 속도를 줄여야겠다 해서 처음엔 빨리 움직이다 나중에 천천히 움직여서 얘를 잡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어이고 사람이 제어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물체가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이 물체를 제가 한눈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면서 초점을 계속해서 요 안에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머리는 돌아가는데 눈알이 반대쪽으로 움직여서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 작용은 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회전을 하더라도 초점을 한 군데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 베이스는 움직이지만 눈이 또 그 위에서 움직이는 여러분들 앉았다 일어났다 예제에서 보시면은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무릎 관절이 움직여서 다시 위치를 잡아주잖아요. 똑같이 제어라고 하는 컨셉들이 여기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거티브 폴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겠고요. 이쪽으로 포지티브라면 반대쪽으로 움직여주는 네거티브 폴스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x는 1일 때 폴스가 0이라면 매스는 x는 1인 곳에서 스탑을 할 수 있겠다. 정지할 수 있겠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스 m이 있고 처음에 위치는 0이었는데 f로 밀어주다가 하다가 여기가 x는 1인 마지막 멈춰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쯤에 왔는데 너무 빨라 속도가 동력학 때문에 내가 속도를 그냥 처음부터 계산해서 줄여도 되겠습니다만 동력학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바람이 불 수도 있죠.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건 좀 멈춰야겠어. 폴스의 방향이 뒤집어져야겠어. 이제 고만 밀고 반대쪽으로 F가 이쪽으로 동작을 해야겠어.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어서 악셀러레이션을 반대로 하는 디셀러레이션 반대로 감소. F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F는 MA라 A의 방향도 바뀌어져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감속을 해서 마지막 지점 여기에 멈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뭔가 미스가 나서 실수가 나서 지하철을 타보시면은 지하철이 내 앞에 와서 문 앞에 딱 멈춰야 되는데 가끔 실수하죠.
지나가 버리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뒤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여기를 넘어갔다면 마이너스 감속을 더해서 이쪽으로 와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면 이렇게 되고 백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너무 x는 1까지 못 왔다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시간은 이쪽 축으로 흘러가고요. 시간은 이쪽 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가서 멈춰야 되는데 나는 현재 위치가 x는 0, x는 1인데 너무 많이 가면 빨리 마이너스 시켜서 다시 꺾어야 되고 동력학이 있으니까 딱 거기 가서 못 멈추고 쭝쭝쭝쭝쭝 이러다가 반복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어 그래프들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넘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출렁출렁 하면서 어쨌든 목표 지점의 수렴. 이게 제어 공학에서 하고자 하는 바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서서의 예제하고 다르게 이 앞서서의 요 그림을 그대로 해서 마이너스 F라는 컨셉이 필요하다 보니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뭐냐면 에러라고 하는 컨셉을 도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가는 거는 x가 0에서 1까지 갈 수도 있지만 x는 0에서 1까지 가는 게 목표일 수도 있지만 x는 3까지 가는 것도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로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0에서 1로 가려면 폴스가 포지티브로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네거티브에서 감속하면 되겠고요. 0이면 3으로 가기 위해서 폴스를 더 크게 가서 포지티브하게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네거티브로 바꾸면 x는 3에서 멈출 수 있겠죠. 또 목표 지점이 0인데 마이너스 1로 가야 된다면 시작부터 이쪽으로 때려야겠죠. 이쪽으로 네거티브로 때리다가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포지티브로 바꿔야 되다 보니 에러라고 하는 차원을 도입을 하면 이 방향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수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라고 하는 컨셉을 도입을 해서 에러는 목표가 x desired예요. 여기 보시면 desired state, desired 위치, desired position, desired state라고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고요. 목표로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x desired에서 빼기 x를 하게 되면 계산이 되게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호라고 하는 컨셉이. 자, 그래서 이 부호라고 하는 컨셉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목표가 x는 0에서 1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에러를 보시면은 그럼 목표 값이 얼마예요? 1이 되겠죠. 1이고 현재 값은 0이니까 1 빼기 0. 에러는 1 빼기 0. 기호가 플러스죠. 중요한 건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F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고요. F가 0이니까 이렇게 가겠고 X는 현재 1보다 무조건 작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살짝 쿵 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많이 힘을 줘가지고 1.3까지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목표값, 이게 현재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도 에러를 계산해서 목표값은 1인데 현재의 값은 1.3이니까 1 빼기 1.3 하면 마이너스 0.3이 나와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에러가 마이너스이면 F도 마이너스를 줘라, 네거티브를 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F가 반대쪽으로 에러가 이제 0보다 커졌어, 0보다 작아졌어, 그러면 반대로 줘. 그래서 F는 네거티브를 주면 얘가 지나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밀었다가 왔다 갔다 이러면서 수렴을 시키겠다 라는 것이 제어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 쪽에서는 에러라고 하는 것을 x desired 빼기 x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3학년 때부터 이제 이 수식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빼기 x가 에러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우리가 필요성이 있죠.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컨트롤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컨트롤은 에러의 방향과 힘 F의 방향이 동일해야 되겠구나. 에러가 마이너스면 F도 마이너스여야 된다. 라는 데까지는 이제 부호는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에러가 플러스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고요. 요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에러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힘도 반대로 줘야 되는 컨셉이 여기서 완성이 돼요.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F는 콘스탄트한 값, 상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아이씨 많이 남았는데
좀 세게 밟아봐. 이렇게 되죠. 사람들 운전하면은 야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좀 세게 밟아봐. 붕. 야 가까우니까 속도 좀 줄여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힘 F는 일정하게 두지를 않고요. 일정하게 안 두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mx2. ma는 f, f는 ma인데 f는 어떻게 할까? 야 에러에다 그냥 상수 하나 곱해보자. k 값을 곱하자. 그러면 f는 k2라고 표현하고요. k는 언제나 양수입니다. 언제나 양수를 쓰게 되면 에러가 플러스이면 f도 플러스가 되겠고요. 에러가 음수가 나오면 f도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야 앞서 스텝 2에서 얘기한 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k 값을 쓰게 되면 어떤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k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면 에러가 크면 클수록 f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에러가 커지면 f도 커지게 만들고요. 에러가 작아지면 f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면 에러는 플러스이고 에러가 크니까 처음에 빨리 에러가 줄어들었죠. 에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f가 좀 줄어들겠죠. f가 작아지고 근데도 살짝 넘어가 버리면 반대쪽으로 동작하면서 또 작게 그래서 여태까지 그리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리면 처음에 빨리 움직였다가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면 방향을 찾으면서 에러가 작아지니까 f도 작아져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멈추는 이런 방법론을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f는 ma라는 수식에서 f는 k 곱하기 2로 표현되고 2는 x desired 빼기 x로 표현되죠.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공학수학 기초에서 배우셨던 2차 선형 미분 방정식하고 똑같은 폼이 나옵니다. 자, x desired 값은 상수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 그래서 x desired를 오른쪽에 남겨놓고 x는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mx2 플러스 kx는 무언가 상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학수학 기초 오랜만에 생각해 보시면 y 무언가 y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 c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오랜만에 공학수학 기초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O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y2' 플러스 y는 여기가 0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얘가 1인 경우도 가능하겠죠. 여기가 상수니까. 지금 보시면 KXD는 XD가 상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하겠고 이 부분이 만약 0이 된다면 이런 식의 문제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해는 여기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모지니우스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가지로 나뉘는 거고요. 해가 그래서 x는 x 호모지니우스 0인 경우 플러스 파티큘러 특수해 일반해와 특수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공학수학 기초에서 이런 문제를 푸셨던 이유는 3학년 때 이후로 이런 미분 방정식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이걸 또 다뤄야 된다는 게 다룰 줄 몰랐겠지만 이걸 또 다루게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걸 설명을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모든 종류의 특수해의 경우 여기가 지금 0이 아니라서 특수해인데 특수해를 풀기 이전에 일반해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특수해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다 했다가는 또 탁과생도 있어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매스 스프링 시스템하고 이게 똑같더라라고 얘기 드렸고 y2' 그리고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매스가 되겠고 여기 있는 숫자가 스프링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와 스프링이 매달려 있는 거고 무언가 퉁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느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 문제는 매스가 있고 걔에다 힘을 줘서 걔를 움직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는 스프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프링이 없지만 에러를 토대로 해서 힘 F를 주겠다고 한 순간 에러는 x desired 빼기 x이기 때문에 이 수식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마치
가상의 스프링을 넣은 것과 똑같은 수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에러에 따라서 힘을 조절을 한다고 했을 뿐인데 질량이 있는데 요 녀석의 움직임은 매스가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 초기엔 힘이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반대로 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또 이쪽으로 향하고 이것 때문에 이 녀석은 마치 스프링이 있어서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X로 놨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F를 에러를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한 순간 이 수식이 갑자기 여기까지는 쉽죠. F는 MA이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가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이런 수식을 대입을 하는 순간 이 수식은 2차식인데 가상의 스프링 KX가 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공간 안에서 띠용 하고 흔들리는 듯한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쭉 풀면요. 여기서 제가 이 풀이 과정은 제어 과목이나 또는 공학 수학 기초에서 다룬 거라 여기서 자세하게 내용 설명을 하지 않겠고 y2' 그리고 여기 y가 있어서 이 녀석을 풀게 되면 복소수 공간으로 넘어가세요. 복소수에서 G1, G2 등장하고 그 G1에 해당하는 게 지금 루트 n분의 k 플러스 루트 n분의 k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n분의 k 그리고 주제할 건 여기 복소수 i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익스포넨셜로 표현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복소수가 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복소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복소수가 있어서 두 개가 켤레 복소수의 형태이다 보니 얘를 하이퍼볼릭 공간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사인파형이 등장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하고 K가 있어요. 스프링 M과 K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수식을 풀게 되면 아주 특이한 성격 중에 하나인 보통 오메가 n 제곱이라고 표현하면서 mk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매스분의 스티프니스 k 스프링 개수로 표현되는 고유 진동수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 고유 진동수가 m분의 k라고 하는 오메가 n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메가가 써 있잖아요. sin 오메가 x 플러스 파이. 이 파이는 위상차가 되겠고 이때의 오메가는 주파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를 했더니 제어가 멈추지 않고 사인파형으로 계속해서 흔들리기만 하더라 라는 결과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어 쪽 특성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웃기게도 우리는 매스가 있었고 그 매스를 힘을 줘서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F는 K2배를 했더니 K 곱하기 2를 했더니 2는 XT자에도 빼기 X를 했더니 MX2다 플러스 KX 무한히 움직이는 스프링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멈출 줄 알았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멈추고 조금 모자르면 이쪽으로 가고 K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 가면 조금 넘어갔으니까 좀 내려오고 이때는 포지티브 이때는 네거티브 해서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질 않아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 녀석이 멈추질 않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이 사이를 출렁출렁만 하는 완벽한 매스와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이 녀석은 현재 에너지를 소비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 물리적으로 실제 공간 안에서는 매스가 있고 차 앞에 이렇게 흔들리는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조금 지나서는 멈추는데 왜 이러한 수식에서는 멈추지 않냐면 실제 공간 안에서는 이 스프링이 에너지를 확실하게 흡수했다가 뽑아주질 못합니다. 이 스프링이 돌아갈 때마다 얘네들이 토션, 반대로 비틀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쇠를 비틀었다 놨다 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펼쳐져요. 스프링이 길 때는 이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겠고요. 스프링이 작을 때는 반대쪽 방향으로 선이 이렇게 돌아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있는 선들을 쫙 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선을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돌렸다 하는 것이니까 열이 발생하면서 스프링이 완전하게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뽑아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에너지 보존이 되질 않아서 멈추는 거지만 수학적인 모델에서는 매스하고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면 얘는 무한히 흔들리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텝에서 이 매스 스프링으로만 이루어진 시스템에 댐퍼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 댐퍼는 여러분들이 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을 열었다가 아파트 문 같은 데 보시면 문을 열었다 탁 놓으면
스프링이 있어서 문이 다시 닫히는데 그 닫히는 속도가 내가 잡아당겼다 탁 놨을 때 천천히 수렴을 하면서 퓨 하면서 문이 닫히죠. 이 댐퍼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걸 댐퍼라고 부릅니다. 댐퍼는 마찰 그 자체예요. 뭐 꿀단지 안에 막대기를 넣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컵인데 여기에 빨대가 있고요. 빨대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건데 또는 이렇게 휘저을 건데 이 안에 있는 물체가 그냥 물이라면 이거 흔들어 보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꿀을 잔뜩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퓨 천천히 놓고 휘저는 것도 굉장히 뻑뻑하죠. 이렇게 뻑뻑한 요소를 마찰이 가득한 요소를 스프링과 같이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문을 열었다가 탁 닫으면 스프링 때문에 그 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공기 댐퍼예요. 공기 실린더로 되어 있어서 공기 뭐 요새는 유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오일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오일 댐퍼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스프링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탁 놓는 순간 문을 빨리 닫으려고 하는데 댐퍼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천천히 닫히게 합니다. 댐퍼의 또 다른 유형은 뭐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낙하산이 펴지죠. 낙하산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지표면에 점점 가속이 되면서 중력과 속도로 계속 가속이 돼서 속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떨어지겠지만 마찰을 일으키는 낙하산을 달고 있으면은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떨어지는 가속이 훨씬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F는 일정하게 주고 M에다가 계속 가속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위치가 올라갔고 얘의 기울기가 점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계속 주면 얘는 가속이 계속 많이 되고 있으면서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할 때까지 가속이 되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영화에서 보시면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고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낙하산 피면 다 죽어. 여기서 낙하산 피면 살아. 이 얘기의 핵심은 뭘까요? 낙하산은 어차피 똑같아요. 낙하산을 피고 떨어지면 마찰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가속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낙하산에 의해서 감속을 시키는데 특정 고도에서 감속을 하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을 만큼 감속이 되지만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속이 점점 더 많이 되고 있고 감속의 효과보다 가속이 더 많아지면서 땅에 그냥 갖다 박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고도 8,000피트 이상에서 점프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점프해도 살기 위해서는 뭐 미션 임파서블에서 보시면 낙하산의 크기가 더 크죠. 낙하산을 더 여러 개 매달아야 감속이 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역학적인 면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낙하산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감속이 되는 댐핑이라고 하는 효과는 B의 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로 V 제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로라고 하는 녀석은 밀도를 뜻해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감속이 더 많이 되게 되어 있어요. V 제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는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화성 탐사선을 보시면 화성 탐사선에 낙하산 몇 개나 달리던가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화성의 오퍼튜니티, 소저너, 뭐 얘네들 그다음에 최근에 그 큐리오시티는 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만 얘들의 경우 보시면 낙하산이 무지하게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기권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숫자 제가 써놨죠. 밀도입니다. 지구상의 밀도보다 화성 대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댐핑이 적게 걸려요. 그래서 낙하산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낙하산의 개수를 많이 해서 나사에서도 화성 탐사선을 많이 해봤더니 낙하산이 안 펴지면 그냥 갖다 박으니까 터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낙하산이 안 펴지거나 그리고 낙하산에 의한 댐핑 효과가 밀도가 낮아서 속도 감속하는데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공기 풍선을 이만하게 만들어서 땅에 텅텅텅텅 하고 갖다 박게 만드는 기법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물리법칙 몇 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댐퍼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댐퍼는 속도를 줄이는, 그러니까 속도를 약화시키게 하는, 감속하는, 프릭션, 마찰 만드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찰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매스 스프링만 있는 게 아니라 댐퍼라고 하는 새로운 수식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아까는 Y2' 그리고 여기 Y만 있었다면 속도하고 관련된, 여기 한 번만 미분한 녀석하고 관련된 수식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녀석이 댐퍼의 수식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 제어 시간에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이제 이런 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는 우리가 수식을 다른 형태로 써놓으면 는 폴스, 이런 수식을 여러분들이 자동 제어 시간에 많이 보실 거고요. 힘을 가했더니 나는 매스를 움직이는 게 목표였는데 제어를 하니까 K라고 하는 스프링 효과가 나타났고, 얘 때문에 계속 무한히 흔들리고만 있으니까 댐퍼라고 하는 녀석을 설계해서 넣자. 이게 바로 제어공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어공학을 보니까 맨날 스프링 나오고 댐퍼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에너지 소비하는, 나는 스프링 안 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댐퍼도 안 쓸 거예요. 맞아요. 원래의 수식은 뭐냐면 매스를 힘 F를 줘서 움직이는 게 목표였는데, 우리가 에러라고 하는 컨셉을 쓰면서부터 저절로 스프링이 생겼고요. 스프링 때문에 무한히 흔들리니까 무언가 또 가상적인 댐퍼라고 하는 녀석을 써서, 여기 댐퍼라고 하는 수식을 써서 이 녀석의 흔들림을 빨리 멈추게 하는 기법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스템은 그냥 매스밖에 없는데 제어를 하다 보니까 K라는 효과가 생겼고, K가 무한히 흔들리기만 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댐퍼라고 하는 효과가 필요로 하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제어공학 책에 보시면 똑같이 아마 비슷하게 나올 텐데요. Y2' E 크사이 오메가 N, 여기 이거 지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라틴어라서 지타라는 표현이 있고 크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처음 보는 기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고요. 이건 뭐 중요하진 않고 쭉 풀고 나면 마지막에 어떤 수식이 나타났냐면요. 그리고 이 수식을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S라고 하는, S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고 시그마 플러스 오메가 J라고 하는 복소평면으로 문제를 바꾸는 것이 바로 제어공학 쪽에서 루트로커스, 근궤적 이런 부분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고 시간 도메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와 같이 쭉 복잡하게 해서 풀고 나면 마지막 수식에 보면 여기는 무언가 익스포넨셜 오메가 dt, gt, 여긴 또 마이너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스하고 스프링만 있을 때 이 부분이 켤레 복소수로 나와서 이 부분은 사인 파형이 되겠고요. 재밌는 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을 확대가 안 돼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2의 마이너스 지타 오메가 mt라고 하는 수식이 앞에 나와요. 자, 이 수식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y, 이 녀석의 수식의 거동에 댐퍼를 추가를 했어요. 이게 댐퍼거든요. 댐퍼라고 하는 수식을 추가를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y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의 마이너스 땡땡땡 t이기 때문에 시간이 커지면 여기에 마이너스 숫자가 커지는 거죠. 2의 마이너스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댐퍼라고 하는 수식이 들어가면 이 앞부분에 2의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수식이 추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움직임이 점점점 작아져요.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사인 파형을 하는데 앞부분에 곱해지는 것이 2의 마이너스 땡땡땡 t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궤적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큰 녀석들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마지막 목표 지점에 수렴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어공학이 목표로 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식에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F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가 제어만 한다면 mx2-f라고 하는 걸 했더니 멈추질 않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에러라는 컨셉을 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에러라는 컨셉을 쓰고 앞에다 K배해서 힘 F를 대처를 했더니 어라? 이게 멈추질 않고
갔다가 왔다가 갔다 띠용 여기까지 가서 멈추질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흔들리고만 있는 스프링 효과가 발생을 했고, 그 스프링 효과를 죽이기 위해서 댐퍼라고 하는 컨셉 CX 도트라고 하는 걸 추가했더니 이제 얘는 하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영향에 의해서 특정한 위치에 가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멈추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은 로봇이나 운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물체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에 가서 딱 멈추게 힘을 많이 주고 신경을 많이 쓰면 이렇게 가서 멈출 수 있는데, 그거 줘봐 이렇게 되잖아요. 갔다가 오는 이런 과정이 짧게 있습니다. 띠용. 그건 전부 다 여러분들 근육이 거꾸로 반대로 힘을 주는 네거티브 폴스와 에너지를 빨리 소비해야겠다는 컨셉 사이에서 방황과 갈등을 토대로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갖다 멈추는 겁니다.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려면요,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들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돼요. 뭐 별로 안 무겁긴 한데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들고 어디 가서 멈추려고 하면, 또는 가방 또는 아주 무거운 물체를 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벼울 땐 잘 안 보이실 거고요. 이 방에 무거운 게 없어서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기 뭐 이런 물체를 들고 여기 가서 멈추려고 하면 제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힘들어. 되게 중요한 소식이고요. 여러분들은 제어만 에러를 토대로 해서 제어하면 스프링 효과가 나타나고, 그 스프링 효과는 에너지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히 흔들리기만 하기 때문에 댐퍼라고 하는 컨셉을 추가해 넣으셔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쭉 풀면 파티큘러 솔루션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풀어서 제어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옮기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위에서 거동을 확인한 다음에 얘는 발산하겠구나, 얘는 수렴하겠구나, 내가 이 녀석을 빠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밸류들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도메인에서의 원래 제어 쪽을 다루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제어에서 이런 수식들을 배워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잘 안 배우고 이제 패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어 쪽에 관련된 부분은 책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의 라플라스 트랜스폼들을 보시면서 방학 때 공부들 하셔가지고 보완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업에서는 옆에 자동제어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식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수식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수식들 짤막하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학수학 기초 때 이거 제가 이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호모지니어스 퍼티큘러 솔루션이 있을 텐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보시면 이 부분은 사인 파형이 나오고 앞부분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땡땡땡 t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 요 뒤에는 힘이기 때문에 힘에 관련된 건 내가 어떻게 입력을 넣냐에 따른 다른 부분이라 요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고요. 앞부분 거동만 보시면은 요 두 개가 복소수가 커플링이 되어 있고, 복소수 두 개가 켤레 복소수의 형태예요. 그래서 복소수가 켤레의 형태를 갖게 되면 사인 파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의 거동은 주기가 똑같습니다. 이 주기는 똑같아야 되는데 앞부분에 2의 마이너스 t 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진폭이 점점점 작아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형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시간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시간에 대해서 빨리 꺾는 이 녀석 때문에 얘를 되게 숫자를 높이면, 댐핑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흔들리는 게 빨리 사그라들면서 빨리 이렇게 수렴할 거고요. t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요 항은 거의 0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엔 사인 파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흔들리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시간이 가버닝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뒤쪽으로 가면 프리퀀시, 요 뒷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빨리 수렴을 해야겠다라는 거는 내가 댐핑을 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튀는 것들을 빨리 없애는 거고요. 끝에 가서 수렴을 딱 해야 되는데 요 파형 있죠. 사인 파형이 생기기 때문에 끝에 가서 수렴을 안 하고 잔진동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제어를 해보시면 여기다가 튀용 하는 거는 요 댐핑의 역할에 의해서
얼마만큼 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흔들릴지 결정을 이 앞부분에서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뒷부분에 가서는 이 녀석이 이렇게 잔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데 요걸 잡는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어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앞부분 중요한 부분, 뒷부분 주파수 때요. 흔들림은 바로 요 녀석 고유 진동수 때문에 생기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지 계획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어의 핵심적 요소이고요.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보통 제어공학에서 자동 제어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대부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쪽 수업에서 배우시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시간 도메인에서 이 문제를 해석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2 예제를 보시면은 매스하고 스프링만 있는 경우로 제가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요. mx2 플러스 kx는 힘, 뭔가 입력한 힘, 이 요소만 들어가겠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요, 매스가 계속 스프링에 의해서 띠용 하고 흔들리고 있고, 보시면은 요 간격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 부분도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대 2인 사이즈까지 흔들리고 있고, 앞서서 계산한 수치를 넣었더니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서 M은 1, F 집어넣고 K는 0.1로 해서 F는 K2라고 하는 형태로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에러가 작아지면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고요. 1인 지점, 여기가 목표값이잖아요. 요 주변을 계속해서 갔다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에러를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흔들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F는 K만 가지고는 수렴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표인데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는 우리가 힘을 좀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흔들리는 진폭만 바뀝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 자체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댐핑이라고 하는 에너지 소실을 시키는 에너지 디시페이션 기능을 하는 항을 추가를 해야지만 이 녀석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동 제어 쪽에서 좀 더 많이 다루시게 될 거고, 우리가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F는 MA라는 수식, X2닷은 F일 텐데 F는 K2만 도입을 했더니 이론적으로 보니까 MX2닷 플러스 KX는 파티큘러 솔루션에 하나의 상수만 등장을 하고요. 여기는 M하고 X2닷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긴 K, X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매스와 스프링 예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에러를 도입했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 이런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힘을 계산하는데 F는 K인데 이 에러에 대해서 비율만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KP2라고, 여기 지금 P라는 제가 첨자를 붙였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요건 똑같은 얘기고, KP2라고 하는 요소를 쓰게 되면 에러에 대해서 비례를 하기 때문에 P 컨트롤이라 부르고요. 이때 이 P는 뭐의 약자냐면 프로포셔널, 비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러에 대해서 비례하는 항을 하나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프로포셔널, 비례 제어라고 부르고요. P 컨트롤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P 컨트롤은 뭐하고 같냐면 수식상으로는 에러 곱하기 상수를 했기 때문에 마치 스프링이, 가상적인 스프링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P 컨트롤을 하면 스프링을 넣은 것처럼 무한히 그 솔루션 주변만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제어공학에서 배운다면 매스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 시스템은 매스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프링 효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프링 효과, K를 높이면 스프링은 단단해지겠지만 매스는 시스템이 원래 갖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조금 더 무거운 물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제어를 한다면, 무겁기 때문에 스프링이 무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벼울 때는 이렇게 흔들리겠습니다만 이 안에 물체 무거운 거를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겠죠. 매스가 증가하면 흔들림의 주파수 레벨이 낮아지죠. 주파수가 늦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저주파로 흔들리겠죠. 그리고 매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흔들리는 게 빨라지겠죠. 고주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들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K 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K가 띵
아니면 K가 되게 낮아서 띠용 띠용. 이거 주파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스가 똑같은데 K 값이 낮아지면 띠용 저주파가 되겠고요. K 값이 높으면 단단하잖아요. 띠용 고주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수식에서 보시면 오메가 n 스퀘어는 K 오버 M이라고 하는 이 팩터가 등장을 하고, 오메가 n이 주파수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메가 n 제곱은 낮아지죠. 주파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흔들리는 거죠. 무게가 무거운 거일수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그 디즈니 영화 같은 데서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옛날 거를 특히 보시면은 곰돌이가 딱 나와요. 곰돌이가 나오면 곰돌이 매스가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뒤에 음악도 바뀝니다. 그래서 곰돌이가 매스가 크니까 곰돌이는 움직이는 게 곰, 곰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곰. 아, 제 몸이 안 보이니까 이제 왼발 쿵, 오른발 쿵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곰돌이가 나오면은 저주파 음악대로 베이스라든가 또는 컨트라 베이스를 써서 둥둥 저주파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새가 나오거나 짹짹짹 되는 옆에 나와서 귀찮게 하는 애들이 등장을 하면 걔들은 매스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쨍쨍쨍쨍쨍 고주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음악도 곰돌이가 나오면 저주파로 굼 하지만 새끼 오리나 다람쥐가 나오면은 음악이 고주파 사운드로 바이올린이 나오죠. 윙윙윙윙윙 윙윙윙윙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 물체, 무게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M이 커졌기 때문에 주파수 레벨들이 낮아져서 행동이 굼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대부분 뭐 쿼터백 옆에서 뭐 하는 라인 백커 애들, 미식축구 하는 애들, 그다음에 격투기 하는 사람들, 매스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몸의 활동이 빠르죠. 주파수가 높아요. 매스가 무거운데 주파수 레벨이 유지가 되려면 K 값이 높아야겠죠. K 값, 스프링과 같은 효과가, 근육이 굉장히 찰진 겁니다. 그래서 매스가 굉장히 높더라도 근육 체계들이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고주파 대역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근육량들은 비슷하고 K 값은 거의 다 사람마다 똑같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나이 먹으면 단백질 점점 줄어들면서 배만 나오니까 K 값은 점점 하락하고 매스는 점점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면은 아이고 허리야 이제 천천히 저주파 대역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파수라고 하는 컨셉을 이해하실 때에는 오메가 n 제곱은 n분의 k구나. 그래서 내가 무거운 물체를 움직여야 될 때는 저주파 대역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되게 느릿느릿 움직이기 때문에 제어하는 게 오히려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주파는 저주파대로, 고주파는 고주파대로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시스템의 특징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P 컨트롤, 비례 제어, 프로포셔널, 에러에 대한 프로포셔널, 비례하는 형태, 프로폴리스 아니고요. 프로포셔널입니다. 에러에 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KP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스프링이 마치 단단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K를 크게 두면 에러 주변에서 흔들리는 게 점점 더 고주파 대역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빨리 흔들리지 가서 멈추질 않기 때문에 P 값을 너무 높이는 거는 바람만 많이 부네. 지금 보니까 막 흔들림이 빨라질 뿐이지 수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성향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어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성격들이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로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예에서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되는 거, 원래 우리는 mx2-f를 하고 싶었던 건데 매스밖에 없는데 에러는 x 디자이어드 빼기 x를 도입하니까, 그리고 f는 kp2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상적인 벌추얼 스프링이 등장을 하더라.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4번 얘들의 물성치가 그래서 오메가 n 제곱은 k 오버 m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스가 크면 커질수록 저주파 특성이 발생하고, 우리가 P 컨트롤의 K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값을 높이면 스프링이, 가상적인 스프링이 단단해지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고주파 특성이 많이 보이더라 라는 것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곰돌이 흉내를 냈더니 다리가 울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격을 토대로 해서 수식을 만들었고요. 그 수식을 여러 가지 성향들에 대해서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매스는 1일 때 K가 0.1일 때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보이고요. 매스는 1이고 K는 0.1인데 매스로 올렸더니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돼요? 천천히 움직이죠. 왼쪽 대비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시겠고요. 매스를 5까지 확 늘렸더니 쭉 늘리니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이거 보시면 단위 시간 지금 X축은 전부 다 똑같이 5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매스가 1일 때는 이렇게 움직인다면 매스가 2일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매스가 5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K 값을 바꿔봤고요. 매스는 1일 때 K는 0.2, 매스는 1일 때 K는 0.3. 이렇게 또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거는 매스, 이거는 K 값이에요. K가 0.1일 때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K 값을 높이니까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K 0.3으로 가니까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졌죠. 이게 바로 P 컨트롤의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여러분들이 스프링하고 똑같구나. P 컨트롤의 KP 값은 스프링을 내가 가상적인 스프링을 단단한 거를 쓴다는 얘기구나. 또는 물른 걸 쓰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보시면은 이 P 컨트롤의 특성은 뭐냐면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mx2 플러스 kx는 kxd로 표현되고 여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의 일본이고 여기가 0인 경우로 계산을 한다면 일반의 특수의 구할 때 특수의 구하기 전에 일반의 부터 먼저 구하잖아요. 이게 0이 될 때를 구한다면 mx2 플러스 kx는 아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플러스 이 부분에 오메가 n jt라고 하는 수식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n이 바로 요 k 오버 m, n분의 k에 해당하겠고 고유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스 스프링으로만 되어 있을 때 P 컨트롤만 한다면 매스 스프링이고요. 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얘가 지나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이런 파형으로만 나타나게 돼서 목표 지점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 컨트롤만 하게 되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P 컨트롤만 하게 되면 가끔 제어가 되는 경우를 보실 거예요. 제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P 컨트롤만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영원히 흔들리는 스프링이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자연계 안에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 댐핑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찰이 있어서 마찰이 있는 시스템을 P 컨트롤로 제어를 해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멈추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P 컨트롤 외에 다른 댐핑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목표값에 가서 멈추기 위해서는 P 컨트롤만 가지고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매스와 스프링의 효과만 발생을 하니 무언가 멈춰야 될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게 멈추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 매스가 움직이는 건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매스가 움직여서 스프링이 꽉 눌리잖아요.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죠.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녀석들.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것들이고요.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들을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볼펜 딱딱딱딱 하는 스프링은 포텐셜 에너지고 물체가 움직일 때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 때문에 운동 에너지 수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움직이면 얘는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k 값이 움직이니까 2분의 1 kx 제곱, 이 수식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의 합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K하고 P가 일정하다면, 그러면 K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지식에서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합니다. 얘는 2분의 1 kx 제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얘는 일정해요.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고요. 와, 이 수식은 또 뭐야? 얘는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얘기 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룰 겁니다. 근데 이 수식을 미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맨날 미분이죠. 왼쪽 미분하고 오른쪽 미분합니다. 오른쪽은 미분하면 상수니까 0 나오겠고요.
여기는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분의 1 그대로 있겠고 m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m은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그냥 상수 미분하면 0 나오니까 m은 이제 미분하지 않고 넘어가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개의 곱이잖아요. mv제곱을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해야 되잖아요. 앞에 거 미분하면 m 도트 v제곱인데 m은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0 나오겠고요. 그래서 m은 그대로 있고 뒤에 거만 미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질량은 시간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m은 그대로 있고 상수를 생각해도 좋겠고요. v제곱 미분하면 2v 나오고 v를 한 번 더 미분해서 v 도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k값 상수니까 그대로 있겠고 x제곱 미분하면 2x 나오고 x 자신을 한 번 더 미분하는 이런 수식이 나와요. 자, 이거 제가 다시 넓은 면에다가 써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합은 일정해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아시는 것처럼 2분의 1 mv 제곱이고 얘는 스프링이니까 2분의 1 kx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이 일정하다. 그래서 양쪽을 미분을 한번 해봤더니 2분의 1 m v제곱 미분해서 2v v 도트 여기 미분하니까 2분의 1 k x제곱 x제곱 미분하니까 2x x 도트는 0이라는 수식이 나오죠. 똑같이 2분의 1에 2가 똑같이 나왔네요. 2 지우고 나서 보니까 mv v 도트 플러스 kx x 도트는 0 이런 수식이 나왔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x 도트는 뭐가 될까요? v가 되겠습니다. v가 나왔고요. v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v를 지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신 수식 중에 하나이죠. v를 한번 미분했기 때문에 v는 위치를 한번 미분한 거라 x를 도트인데 여기 도트가 있기 때문에 x2다 플러스 kx는 0이라고 하는 수식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풀게 되면 오메가인 제곱은 루트 n분의 k라고 하는 고유 준동수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푸나 또는 뭔가 이걸 수식으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으로 풀거나 똑같은 결과들이 등장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x2-라는 걸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p 컨트롤을 했더니 에러 때문에 kx라고 하는 가상 스프링이 등장을 한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우시는 제어공학 그 다음에 로보틱스 과목들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원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멈추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빨리 없애서 원하는 지점에 수렴을 시킬까. 그래서 즉 디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은 프릭션을 추가한 수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